차영TV 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내고 무사히 탈들 없이 지내나 모르겠습니다. 명절에 있어 좀 뜨끔하게 좀 또 영상 올렸는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도 이제 보고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보면서 이제 있는데 이 정비인으로서 또 이게 너무 저는 그래요. 이게 어떤 매개체에서 이 정비인들을 좀 안 좋게 보거나 뭐 아니면 너무 눈 바가지 씌운다 뭐 이런 거 참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어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거는 다 빼고 겉핥기식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뤄서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 대한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또 뭔 얘기를 하려고 또 앞에서 또 뻘소리 하나 또 그럴 겁니다. 또 항상. 네. 또 아는 형님들도 맨날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정비소를 이렇게 다니면은 공임과 부품 가격이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틀리는 거는 많이 틀리진 않아요. 한 10% 정도 이제 틀린 가격대로 우리가 이제 듣고서 정비를 하지만은 이 공임, 그 교체 공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디가 됐든 업소가 됐든 대략 보면은 뭐 한 20% 정도 왔다 갔다 이제 차이가 나게끔 이제 견적들을 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부품 가격이 왜 다르냐? 그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우선 부품 가격이 왜 다를까요? 우리가 저도 샵을 하고 있지만은 차이라는 샵을 하고 있지만은 현대기아는 뭐 쉐보레든 이게 부품을 이제 주문을 합니다. 뭐 수입차 부품도 주문을 하고 우리 같은 이제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타설 서비스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직영 말고요. 직영 서비스 센터는 대략 한 20%에서 30% 부품 가격을 DC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런 로아함을 만약에 기원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7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블루 서비스나 Q 서비스 이런 데는 거의 20% 정도는 최소 DC에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쉐보레도 똑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DC된 부분이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업체한테 그거에 대한 마진이 더 주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카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그만큼 DC도 들어오니까 내가 공임을 조금 돌려도 되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넣고 그거에 대한 뭐 백마진을 본다든지 아니면 안 보고 DC도 들어오지만 서비스 센터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마진에 대한 부분을 그냥 취하고 공임을 따로 넣습니다. 이제 시간당 공임을 넣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임은 거기서 뭐 백마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에 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신 공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보면 서비스 센터가 조금 더 저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왜? 10만 원짜리가 아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20%만 해도 30%만 해도 그쵸? 2, 3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가 날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쵸? 왜 공임이라는 예를 들어 교체 공임이라는 게 서비스 센터 그냥 보다 왜 타설업체가 비싼 데도 있고 저렴한 데도 있냐? 동등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가격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공임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기술 공임이에요. 교체 공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 어떤 조건이 발생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어떤 거냐? 어디서 차이가 나냐? 잘 보십시오. 모든 게 똑같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게 똑같은 방식으로 전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아니겠죠. 내가 어떤 부분을 교체를 할 때 케미칼을 더 쓸 거냐 청소를 해줄 거냐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그냥 전화로, 우리 소비자들은 전화로 선생님 뭐 로암 가는데 얼마예요? 그쵸? 쇼바 가는데 얼마예요? 이렇게만 물어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말할 때는 쇼핑을 합니다. 차영샵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큐 서비스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타사로도 막 전화해서 제일 싼데 공인나라를 가든 전화해서 제일 저렴한 데를 안내를 해서 나는 가겠죠. 소비자는 맞아요. 맞는데 왜 공임이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 로함이 하나 있어요. 뭐 소리가 나든 어쨌든 간에 소비자는 갈러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우함을 바꾸기까지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소리가 난다거나 그쵸? 이상이 있는 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쵸? 그 판단하는 시간이 뭐 1분, 2분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판단하는 시간도 공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안 나가는 거.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런 조립되는 부분이 구멍이 있지만요. 볼트나 너트나 이런 게 잘 안 풀리거나 쩔어서 그만큼에 대한 5분 걸릴 걸 갖다가 20분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게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변수가 발생되고 쩔어붙은 건 잘라야 돼서 빼야 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게 변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잘 빠진다고 해도 이 볼트에다가 내가 고착 방지라도 다음 갈 때 다음 사람한테 잘 풀리기 위해서 고착 방지제라도 도포를 해가지고 장착을 해주냐 이런 손길 그쵸? 그리고 이거를 로함은 항상 운행할 때는 일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리프트 뜨면 처지죠. 처진 상태에서 볼트를 조일 거냐 수평에서 올려서 공차 조립을 해줄 거냐 이런 손길 당연히 공차 조립을 하겠죠. 이 부싱이 비틀린 상태에서 조립을 하면 다시 하면 또 비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린 상태는 조립을 해요. 그럼 다시 올라오면 비틀려가지고 부싱 수명이 짧아요. 최고 높이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차 조립하죠. 제가 저 영상에서 계속 제가 얘기하고요. 어떤 그런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공임은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정비사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로함이라는 부품, 쇼바라는 부품을 갖다가 교환했어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분 좋게 그거를 교환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나와야지만 웃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작업을 해야 퀄리티도 잘 나오고 조립도 잘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게 바로 공임을 측정을 하는 건데 너무 과잉을 하면 안 되겠죠. 대부분 뭐 로함 가는데 평균 뭐 예를 들어서 돈 10만 원을 받는데 어디 갔더니 20만 원을 받는다 곱하기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20%에서 한 30% 정도에 대한 거는 그쵸? 전체 금액에서 뭐 한 만 원에서 한 3만 원 사이 정도는 내가 어떤 손길로 하냐 내가 어떻게 조립을 하면서 고착 방지를 뿌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평에 딱 넣어 공차 조립을 해주고 그쵸? 그런 거에서 견적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쵸? 너무 그냥 얘 가는데 얼마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샵에서 전화 오면은 좀 딱 차갑게 얘기하고 오셔야지만 돼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셔야지만 돼요. 그 다음 뭡니까? 둥글둥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함 가는데 원래는 만약에 공임을 7만원 받는다고 하면 전화로 하면 뭐 9만원, 10만원씩 막 불러버리는 겁니다. 과연 네가 오겠냐? 이런 것도 있어요. 직접 와서 왜 내가 이걸 바꿔야 되냐? 그리고 우리 업체하고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샵은 어떤 부분으로 교체가 진행한다 라는 걸 정확하게 하긴 이 샵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만 되는데 또 안 해주고 너무 또 차갑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는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든 다음에 부품을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남은 왜 비쌉니까? 땅이 비싼 거예요? 새가 비싼 거예요? 리테일 공임이 좀 비싼 겁니다. 왜? 샵이 운영이 돼야 정비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우리 저기 운전하시는 오너분들이 와서 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샵이 없어지면은 내가 좀 비싸든 싸든 간에 거기를 운영을 했는데 없어져 보세요. 안 되죠. 그 업소를 유지하기 위한 공임도 조금씩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게 소비자와 우리 정비사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른 이 카센터들 있죠. 이런 가격 단합이라는 거는 이 공임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수술할 때
처음에 수술비 얼마라고 예측은 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거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비슷해요. 이게 뭐 사람하고 이제 차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정비사들도 요즘 불황이다 뭐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희들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맨날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 진짜 100만 원이 됐든 몇 천만 원이 됐든 장비를 사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진단을 내려줘도 안녕히 가세요 하면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진단비를 받냐 이게. 근데 그럼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건 우리가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인 거를 갖다가 하루가 있는데 할애를 했는데 그런 진단비나 이런 것도 아직도 미흡하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캐너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사게 되면 뭐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업그레이드는 무상이지만 그 지나면 1년에 50이 됐든 100이 됐든 내야 돼요. 계속. 그런 부분은 어디서 충당하면서 이 부분을 샵을 운영하겠냐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오시는 우리 착한 고객님들한테는 그럽니다. 선생님 제가 뭐 고객님 이렇게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비싸든 싸든 저는 이 고객님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저는 웃어가면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고객님을 받아야 이 샵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 샵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샵을 사장님이 좋아서 오셨기 때문에 운영해야 다음에도 또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샵이 있어야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씩은 다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전화로 해서 하셔서 견적을 물어서 제일 싼데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갔을 때 내가 당국 갔을 때랑 AS가 걸리기 때문에 이쪽저쪽 다니면 안 되잖아요. 당국화 센터를 정했으면 그 부분하고 많은 대화와 내가 가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거 요구 조건을 해도 돼요. 그런 거는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요구 조건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 교환을 합니까? 어떤 부분이 있죠? 라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가 타당성 있게 그 부분이 공인이 맞다고 하면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솔직히 카센터에서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면 친절해야 되는데 좀 불친절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친절한 데는 많습니다. 친절하게 안 하고 불친절하게 한다면은 그거는 못할 수도 있겠죠. 기분이 나쁘니까요. 그렇지만 친절하게 꼼꼼하게 해주고 그런 데들은 웬만하면은 꼼꼼하게 설명도 해주고 아까 전에 공차 조립 뭐 케미칼 다 쓰고 정확하게 다 해줘요. 선생님이. 이게 뭐든지 그래요. 이게 손길이 틀린 거예요. 손길이. 그렇죠? 음식도 엄마의 손길처럼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손길이 중요한 겁니다. 손길이. 이 정비도 다 잘은 하지만 다 똑같은 10,000명에 10만 명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카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3만 군데 이상 있습니다. 3만 군데 전국에요. 그 전국에 3만 군데가 있어도 다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 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비사가 중요합니다. 정비사들 성격이라든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랑 맞는 데를 찾아서 단골을 해가지고 그런 샵을 하나 뚫어서 내가 꼼꼼하게 내 차를 갖다가 잘 관리해 주는데, 그렇죠? 그런 데를 꼭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뭐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뭐 누가 들으면 또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뭐 정비사로서도 그렇고 우리 그 소비자들도 그렇고 중간에서 한번 정도는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요즘 보니까 또 자꾸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이건 저 영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판단할 수 있게끔 우리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건 방송 매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송만 그냥 예를 들어 구독자만 늘리고 어떤 영상에 대한 그것만 늘리려고 그냥 다들 그냥 그렇게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런 안쪽에 대한 기프에 대한 진실된 부분을 갖다가 찍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아셔야 돼요. 그 부분을.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 얘기해줘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엔진 오일도 되고 물어봐요. 소비자들 뭐 엔진 오일부터 미션 뭐 이런 케미컬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꾸 업로드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꼼꼼하게 그쵸? 더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제 머릿속에. 그런 부분들도 말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이제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 뭐 댓글 제가 뭐 차단해놨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냥 똑같이 해주는데 이게 너무 필요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장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만약에 안 가도 내가 전화 다 드려요. 근데 가끔 뭐 미스 나가지고 저 정신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있는데 진짜입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하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뭐가 됐든 제가 성심성의껏 저니까 제가 솔직히 엄청나게 바쁘거나 그러지 몰라 아닌 이상은 성심성의껏 내가 대답 안 해준 적은 없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얼굴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